노재경 작가님은 네. 네, 어떤 작품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는지 이게 읽으셨는지. 어려운 질문인데요. 네. 일단 다 재밌게 읽었고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. 기억하는 마음. 예, 기억하는 마음. 이게 이 소설 좀 되게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련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국주라는 인물을 보면 국주가 이제 좋아했던 그 소문자 A인가요? 네. 네, 그 A가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실제 한 인물인가? 물론 실제 했죠. 그 소설 안에서 주어진 서사 정보를 보면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실제 한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실제 했나? 라는 맞아요. 어떤 철학적 난센서를 좀 품고 있다라는 소설이었어요. 근데 분명한 건 이제 증거가 있죠. 사진. 네. 이 소설에 근데 이 소설뿐만 아니라 사진에 대한 이야기도 시간이 되면 좀 하고 싶은 게 많은데, 그러니까 그 정빛그림 작가님 소설에 사진도 다양하게 이렇게 네, 등장하고 활용이 되고,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 사진이 이제 유일한 어떤 증거품 같은 네. 중요한 장치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활용이 되잖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희한한 게 소문자 A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. 그쵸. 네, 네. 맞아요. 네. 그때 당시에 진짜 그걸 의도하고 썼던 게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이게 그 지점 때문에 이 어떤 관계가 지닌 의미가 더 확장되고 좀 깊이 있게 확장되고 그런 것 같아요. 이 소설 보면서. 그리고 일상적인 위로를 건네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이 주변 사람들도 막 이제 위로를 건네고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사실 도움이 되어 보이지는 않고 그 국주가 사랑했던 남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어떤 인물이고 함께한 사람과의 기억, 그리움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의 실체가 어디에 고여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되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네요. 깜빡 읽은 건가요? 근데 이 독자분들께서도 소설이 궁금하면 이 책을 꼭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소설에 브로콜리가 등장하잖아요. 네. 이 또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브로콜리는 어떤 계기로 따오셨나요?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. 브로콜리가. 노래? 네. 그쵸. 그 처음 이걸 초고를 썼을 때 제목이 브로콜리와 너와 마저였으니까 완전히 그 밴드의 이 이름을 가지고 온 그런 격이었죠. 근데 2000년대 후반에 이 소설을 썼는데 브로콜리 너마저 음악이 지닌 어떤 아련하면서도 좀 희미하게 뭔가 그리움의 정서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정서에 좀 함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 당시에 우연히 브로콜리 너마저가 그 홍대 앞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. 네네. 거기를 갔는데 되게 좋았고 그때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저에게 이렇게 개인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어떤 기분, 그 분위기, 그 정서를 가지고 이 소설을 쓰게 되어서 브로콜리가 중요히 들어간 것 같아요.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브로콜리 너마저 그 밴드의 몇몇 노래들과 네. 이 소설이 주는 그 어떤 분위기가 좀 비슷한 지점이 네, 그 당시에 그 노래 진짜 많이 들었어요. 그 밴드 노래를. 네. 그 노래 좋아했어요. 들으면서 이 소설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이정희 작가님은 어떤 소설이 인상 깊으셨어요? 저는 조금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미스터리한 측면이 좀 강화된 소설, 그러니까 벨룽에서 올드 피처스, 여름새가 좋았는데요. 그 중에서 저는 여름새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.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왜 나는 여름새가 기억이 많이 남았을까. 근데 이게 사실 중편이기도 해서 서사가 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그 큰 서사를 가운데 두고 주변에
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그게 좀 흥미로웠거든요. 그러니까 아서가 실종을 하고 그를 네. 찾는 휘영이 나오고 이게 큰 줄거리잖아요. 네. 큰 줄거리 아래서 휘영이 수완에게 느끼는 양가적인 감정. 네. 처음에는 호였다가 나중에는 이게 정말 호일까 불호일까 어떤 시기심일까 뭐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휘영과 아서가 사실 아서는 자기의 친구의 남자친구인 거잖아요. 네. 그 이성적인 교감 이런 한 방향은 이건 아니어 보였거든요. 네. 양방향이었던 예, 것 같아서 예. 이 부분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휘영이 고등학교 때 네. 문학 선생을 한테 휘두른 가위 그쵸. 네네 과감하게. 네 이게 죽이려고 했는 거였겠죠? 아마도. 네 아마도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새를 사랑하는 아서의 부모와 양부모님 이야기 그다음에 곳곳에서 되게 인종차별에 대한 그 대화나 대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. 그런 것들 그다음에 멸종 위기에 스픽스 유리 금강 앵무까지 좀 관계를 추리하는 즐거움이 굉장히 컸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. 네. 소설에서 자꾸 인물들이 너는 나한테 빚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해석이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좀 그랬어요. 네. 그래서 이건 좀 물어봐야겠다. 작가님을 만나면 꼭 물어봐야겠다. 네, 그렇게 하고 여기 이 자리에 좀 왔습니다. 네. 근데 저도 그거를 쓸 때, 너는 나한테 빚이 있다. 이렇게 자꾸 쓰면, 이거 누가 어떤 빚이 있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는데?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, 정확히 어떤 빚이다.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, 저도, 그 빚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. 금전적인 빚도 있고, 마음의 빚도 있고, 무거운 빚도 있고, 또 이게 경미한 빚도 있고, 그런데, 경미한 빚은 뭔가요? 아니, 가벼운 걸 뭐라고 하죠? 2,000원 못 받은 거? 네, 되게 못 받은 거? 가벼운. 근데 그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빚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빚이 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냥 저런 식으로 누가 나한테 이렇게 빚졌다라고 막 말하면 난 저 사람한테 빚진 게 없어도 그냥 내가 진 빚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 네, 거예요. 맞아요. 그게 꼭 어떤 2,000원이 아니더라도 그죠. 그래서 그런 빚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. 예, 그렇게 말해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